자, 100분율로 보면은 전력은 25% 정도 감소가 됐는데 지금 점수 보시면은 실질적인 점수 하락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네,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그래픽 컨텐츠 한번 하고 갈게요. 갤럭시 제품인데 5070 Ti 원클릭 OC 펜 2개짜리 제품입니다. 요게 확보가 돼서 한번 돌려봤고요. 요렇게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갤럭시 제품 예전에 5070인가? 한번 리뷰했던 것 같은데 일단 외형만 보면은 되게 단촐하고 별거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뭔가 슈라우드나 이런 쪽에 그렇게 힘을 줬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듭니다. 하급기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펜도 2개짜리고 하니까. 근데 이게 5070 Ti 정도의 전력 소비량이 펜 2개로 커버가 될까 하고 돌려봤는데 이따가 한번 결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 요렇게 생겼고요. 에어홀 적당히 뚫려 있고 펜에 하얀색으로 RGB 나오는데 제 거는 요 옆에 이렇게 불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불 나오는 구조가 아니던데 이거 그냥 하얀색 문양의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요 옆에 안 뚫려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불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똑딱이 버튼이 있어서 이걸로 RGB를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넌 RGB 세팅 하시는 분들은 요거 RGB 꺼서 쓰시면 될 것 같고 DP 포트 3개, HDMI 포트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 특징적으로 볼만한 거는 별로 두드러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거 구멍 아니라니까 이거 요 위에 있는 문양 스티커 같은 거예요. 후면 에어홀 이렇게 생겼고 전원 포트는 CVVH 2x6 들어가는데 거기에 동봉되는 케이블이 3발이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 한 개당 150W 전력 공급이 가능하니까 3개면은 450W죠. 이게 RGB 꺼진 모습. 뭐 얘가는 평이하니까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참고로 뭐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내돈내산으로 확보한 거예요. 갤럭시가 제가 관계자 접점이 없어가지고 제품 지원을 못 받는데 혹시 제 영상 보시면 연락 좀 주십시오. 갤럭시랑 EM텍 좀 간절합니다. 지금 이렇게 장착된 상태인데 GDDR7 삼성 거 들어가 있고요. ROPS 96으로 잡히고 있죠. 이게 제가 예전에 한창 돌렸던 엑셀 시트인데 5070 Ti 제품은 이제 기가바이트 어루스 마스터부터 해서 조텍 솔리드 OC, 조텍 앰프도 했었고요. 에어로 OC, 그리고 벤투스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5070 Ti 갤럭시 원클릭 OC, 원클릭 OC라고 하면은 펜 3개짜리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꼭 EX라고 적어줘야 펜 2개짜리를 나타냅니다. 스펙 명세를 보면 부스트 클럭이 2467이라고 합니다. 뭐 원클릭 OC라는데 원클릭하는 데가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익스트림 튜너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된대요. 이 원클릭 OC를 사용하려면 그래봐야 클럭 쥐똥만큼 올라가는 거고 어차피 엔비디아는 오토 부스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467이라고 여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DP 300W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클럭 얘기를 잠깐 하고 갈 건데 이게 제가 측정 도구를 하드웨어 인포 기준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하드웨어 인포 기준으로 순정 상태가 2333.5라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측정 방식이 약간 달라서 이렇게 나왔던 거고 실질적으로 스펙상 메모리 클럭은 1750이 맞거든요. 이게 1750이라고 하는 값이 하드웨어 인포에서는 2333.5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최근에 하드웨어 인포를 보면 여기가 메모리 클럭인데 잠깐 부스트를 주고 보면은 1750으로 표기가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 인포가 업데이트가 됐다. 그래서 여기다가 1750이라고 적을 건데 사실상 요 1750이라는 수치는 요 위에 있는 2333이랑 같은 수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돌렸던 것처럼 순정 상태에서 3D마크 6종 6종류를 이렇게 돌려봤는데 이거는 미리 다 제가 돌려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쭉 보면은 부스트 클럭은 2800 이상 찍히고요. 이게 순정 상태에서도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오토 부스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 300W 쓰고 있고 점수 요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온도 요렇게 나왔습니다. 메모리 온도 요렇게 나왔고 상온 24도 정도에서 돌렸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을 측정해 보니까 1.03W에서 1.035W 정도 소비하는 걸로 측정이 됐습니다. 부하량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3D마크 상황에서는 요 정도 전압을 쓴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으로 펜 속도 한번 측정해 봤는데 펜 속도는 온도에 따라서 가변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근데 온도 이 정도에서 펜 속도 요 정도로 나왔고 이 정도 펜 속도면은 제 방 소음 기준으로 2200rpm 이하면은 별로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음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오픈 케이스에서 측정했고 인 케이스 들어가면 온도가 좀 더 높아질 건데
그렇게 되면 RPM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케이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데시벨을 막아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것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니까 다른 제품이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다른 제품들 결과를 쫙 보면요. 기가바이트 어마 같은 경우는 기본 클럭이 높지만 부스트 클럭도 좀 높았고요. 이게 상급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클럭이 2900 정도, 거의 100클럭 이상 터지죠. 그리고 온도는 요 정도, 이때 상온이 25도였는데 전압은 요 정도. 어롭스 마스터 같은 경우 상급기다 보니까 수율이 좀 좋은 칩셋이 사용되지 않았나. 점수도 요 정도. 그러면 타임스파이 점수를 비교할 때 28,600점 정도였는데 갤럭시 제품으로는 27,500점 정도, 한 1000점 정도 차이가 난다. 역시 급수는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소비 전력도 동일했고 온도도 어롭스 마스터가 상급기다 보니까 갤럭시 제품보다 훨씬 온도가 좋았죠. 상온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 조텍 솔리드 옷이 이게 좀 물건이었는데 얘가 보시다시피 60도 언더로 나오죠. 온도도 잘 잡았었고 점수도 적당히 잘 나왔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텍 앰프 제품이 오히려 더 상급기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더 높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60도 넘게 나왔죠. 이제는 이게 왜 그런지 알거든요. 그건 이따 영상 뒷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가바이트 에어로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점수가 약간 떨어지고 온도가 60도 이상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급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벤투스 제품 한번 보시면은 벤투스 제품이 클럭 터지는 거는 지금 갤럭시 제품하고 거의 비슷해요. 보시다시피 비슷하게 클럭이 터지고 소비 전력 비슷하고 심지어 점수도 비슷합니다. 근데 갤럭시 제품이 펜이 2개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벤투스보다 성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잘 나오거나 약간 덜 나오거나 하는 게 보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를 봤을 때 갤럭시 제품이 펜이 2개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벤투스랑 비교했을 때 온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메모리 온도가 벤투스보다 조금 더 높아요. 아무래도 벤투스는 펜이 3개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히트싱크가 펜 2개짜리 제품보다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수로 봤을 때는 하급기 정도의 성능이 적당히 나오는 것 같고 온도 한 요 정도, 메모리 온도 높을 때 80도 정도, 이게 오픈 케이스인 걸 감안하면 인 케이스로 들어가면은 케이스의 통풍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게는 한 12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온도는 낮지 않은 편으로 보여져요. 지금 위에 쭉 살펴보면은 대부분 중상급기가 메모리 온도가 60도대에서 나오는 게 보이고 하급기인 벤투스 정도 돼야 이제 70도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펜 2개짜리 제품이 확실히 온도 측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온도가 문제가 되는 온도는 절대 아니에요. 온도 관련해서도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쓰는데 지장 있는 게 전혀 아닌 수준으로 보여져요. 점수도 적당히 나오고 온도 이 정도면은 양호한 편이고 그 다음에 소음도 이 정도 RPM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물론 여기서 인케이스에 들어가서 뭐 통풍이 잘 안 되는 어항 케이스다, 뭐 그런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 온도가 더 높아지면서 펜 RPM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통풍이 안 되는 케이스를 선택한 사람의 숙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싫으시면은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 이 정도 온도에 이 정도 소음이니까 통풍이 잘 되는 케이스를 선택을 했을 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온도랑 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정도 돌려보고 나서 이제 언더볼팅이나 오버클럭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오버클럭의 계절이 오긴 하는데요. 워낙에 이 5000번대 제품들이 수율 마진이 괜찮아서 뭐 오버클럭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보자면 언더볼팅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5070 Ti 갤럭시 원클릭 OC 펜 2개짜리 제품도 언더볼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하는지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애프터버너를 쓸 건데 애프터버너가 업데이트 돼서 실행시켜보니까 이런 인터페이스로 나옵니다. 별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고 대충 이전에 영상에서 나왔던 기능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만 찾으면 돼요. 딱 보니까 여기가 메모리 클럭 조정하는 거고 여기가 GPU 코어 클럭 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압 조정, 펜 속도 조절, 그 다음에 전력 제한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커브 에디터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리셋, 어플라이 버튼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면은 만약에 여기 코어 전압을 수정해보고 싶다 하면은 요걸 체크하면은 확인, 예 누르면 껐다 켜지면서 이제 이게 수정이 가능해지죠. 근데 코어 전압은 개인적으로 안 건드리는 걸 권장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높인다 해서 뭔가 오버클럭이 드라마틱하게 잘 되고 그런 수준으로 전압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테스트는 예전에 이미 다 해봤는데 올리는 거에 대한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게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터페이스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팅 다 끝나고 나서 재부팅 됐을 때 이게 적용이 안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팅 다 하신 분들은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시작 시 프로그램 자동 실행. 그런데 이거 체크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만약에 내가 세팅을 하는 중간에 내가 세팅한 값이 안정성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체크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재부팅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팅 되자마자 안정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애프터버너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시스템이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재부팅되고 멈추고 재부팅되고 멈추고. 이 애프터버너는 바이오스 설정이 아니라 윈도우가 부팅되고 나서 윈도우 내부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바이오스 초기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자동 실행 기능을 켜놓고 만약에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윈도우를 재설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안전 모드 들어가서 어떻게 하니까 풀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옵션을 키는 거는 정말 마지막으로 안정성 테스트를 다 하고 실사용 테스트까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세팅 값 쓸만하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키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꺼두겠습니다. 간단한 기능만 쭉 살펴봤고 다시 초기화를 시켜놨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픽카드 언더볼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제가 그래픽카드 언더볼팅 초창기에 다룰 때는 어떻게 하는 방식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나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세팅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도 그게 더 잘 나오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설정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다 찾아보셔서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세팅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클럭은 제가 5000번대 제품 다루면서 이걸 최대치까지 당겼을 때 3000이 되죠. 이 3000을 넣었을 때 문제가 된 거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인터넷에 이걸 3000으로 세팅을 했는데 문제가 돼서 낮췄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5000번대 그래픽카드가 맞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메모리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 안정성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제가 그래픽카드를 영상 올린 것부터 해가지고 영상 안 올린 것까지 다양하게 만져봤는데 이거 안 들어가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쭉 당겨놓고 어플라이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클럭이 플러스 3000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인풋을 보면 원래 메모리 클럭이 1750 정도였는데 여기서 한번 부하를 줘보겠습니다. 자, 포마크로 간단히 부하를 주고 나서 메모리 클럭을 살펴보면 1750이었는데 2125까지 올라갔죠. 나는 클럭을 3000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조금 올라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표시되는 원리 자체가 여기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34기가 bps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나누기 16을 하면 딱 2125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1750에서 곱하기 16을 하면 28이 나오죠. 원래 2.8기가 bps였어요. 근데 여기서 애프터버너에서 3000을 땡겼는데 그러면 31,000이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메모리 클럭이 듀얼 레이트를 따 보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면 14,000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메모리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17,000MHz라 돼 있죠. 요거를 다시 0클럭으로 바꾸고 어플라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4,00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28GHz라는 속도로 동작을 하고 있고, 그게 듀얼 레이트다 보니까 싱글 레이트로 14GHz, 메가헤르츠로 계산하면 14,000MHz였는데 그거를 싱글 레이트 기준으로 3000을 땡긴 거고, 사실상 듀얼 레이트 기준으로는 6000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28,000MHz에서 34,000MHz로 6000이 올라간 거고, 그거를 나누기 16으로 계산을 했을 때 1750에서 2125MHz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인포에서 지금 나누기 16한 값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드웨어 인포에서 예전에는 2333으로 나왔다 그랬죠. 그때 오버클럭 하면 2833.5로 올라갔었거든요. 600클럭 정도.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예전에는 28MHz에서 나누기 12로 계산된 게 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4000번대까지의 표기법이고, 5000번대 그래픽카드에서는 이게 나누기 12가 아니라 나누기 16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누기 12로 계산하다 보니까 34,000MHz를 나누기 12로 계산하면 283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000클럭을 올려서 오버클럭 했을 때 2833이 나왔고, 지금은 나누기 16으로 계산을 하니까 2125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2125랑 이 2833은 표기상으로는 숫자가 다르지만 계산법이 다르게 표기가 된 거였고, 사실상 같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표기가 바뀌었으니까 메모리 클럭을 오버클럭한 세팅을 2833이 아니라 2125
요걸로 이렇게 바꿔서 적을 겁니다. 어쨌든 메모리만 적용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메모리 적용하는 게 이런 식으로 안정성에 별 영향을 안 주는 만큼 성능에도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줘요. 그냥 보너스처럼 주는 거다 보니까 성능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영향도 안 주지만 어쨌든 적용하는데 그렇게 문제 있는 세팅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클럭을 적용해 볼 건데 이거를 오버클럭 할 때는 플러스 오프셋으로 가죠. 근데 이거는 오프셋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라서 언더볼팅 방식에 그렇게 적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0이라고 입력하고 이걸 안 건드리고 커브 에디터를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커브 에디터를 딱 눌러보면 이런 커브 값이 나와요. 이게 어느 전압에서 몇 클럭을 동작시켜라 라는 값입니다. 근데 하드웨어 인프를 보시면요, 지금 전압 들어가는 부분 잠깐 보시면 최소 전압을 보면 0.8V, 0.795V 그 아래로 안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0.795V보다 더 내려가지 않는 전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전압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이게 0.795V죠. 요 왼쪽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왼쪽은 의미가 없고 여기서부터 수정을 적용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딱 누르고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인 다음에 키보드로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음영이 살짝 새겨지면서 영역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Shift Enter 누르고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 상의 클럭 값이 1110인데 이거를 그냥 두고 Shift Enter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1110에 맞춰서 이렇게 평탄화가 되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어플라이 버튼을 항상 눌러봐야 됩니다. 이걸 딱 눌러보면 이 그래픽 카드가 적용 가능한 전압 대비 커브 값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올라간 값들은 이 정도 전압에서 이 클럭 이하로 못 쓴다는 소리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언더볼팅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평탄화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평탄화 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좀 더 높은 커브를 가지면 전압이 내려가지 않고 이 바이오스에 설정되어 있는 최대 전압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그게 아까 보셨던 1.035V 정도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평탄화 시키지 않으면은 1.035V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그래프 깨지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어플라이 누르기 전까지는 아무 영향 없습니다. 아무튼 이 1.035V 위치를 보면 한 1800 클럭 정도 되는 건데 어쨌든 언더볼팅을 하려면 전압을 낮춰야 되는데 이 클럭이 구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전압을 올려버려요. 그래서 전압은 낮아지지 않고 클럭만 낮아지면서 성능만 낮아집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량은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서 성능만 확 떨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평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평탄화를 시켜볼 건데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면 지금 이 점이 이거보다 내려가진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제품 같은 경우 이 2175 클럭보다 낮은 클럭을 설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2175보다 낮은 클럭을 설정하면은 어찌됐건 전압을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얘가 더 높은 클럭이기 때문에 클럭이 높아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맞추면 되잖아. 2175에. 그래서 아무데나 찍고 Shift Enter 2175에 넣고 Shift Enter 누르면 여기서 어플라이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를 눌렀을 때 또 그래프가 변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평탄화 됐는지 보려면은 제일 끝점을 한번 눌러보고요. 그러면 여기 2175로 적용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제일 왼쪽 점을 눌러서 2175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하면 평탄화가 잘 된 겁니다. 그러면 0.8V에서 2175가 돌아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2175 클럭을 구동시키는데 0.8V가 모자르다 하면은 그러면 0.8V를 포기하고 여기 있는 이 포인트들은 더 낮추고 더 오른쪽에 있는 포인트들로 형성을 해서 더 높은 전압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퍼마크나 OCCT 같은 고부하 툴로 돌리게 되면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는데 사실 0.8V 정도면 부하 걸려도 상관없는 전압이긴 하거든요. 그냥 퍼마크로 돌려볼게요. 이게 돌리기 제일 간편해서. 퍼마크 돌아가고 있고 잠시 모니터링을 하면 지금 전압은 0.8V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온도 요 정도 나오고 클럭은 지금 2100에서 동작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커브 값을 2175로 잡았어도 사실상 요 포인트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살짝 왼쪽 여기 꺾이는 부분 요 아래쪽에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지금 여기 지금 점선 보이죠? 2100 정도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내가 세팅한 커브 값보다 조금 낮은 데서 돌아갈 수 있는 걸 감안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 정도 클럭을 잡았는데 좀 더 낮은 클럭으로 돌지? 그렇게 빡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적당히 러프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대충 퍼마크 돌려봤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 퍼마크가 좀 더 높은 전압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리면 요걸로 측정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부하가 걸리면서 전압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높은 전압을 기준으로 할 때는 퍼마크로 돌리는 건 의미가 없는데, 사실 이거를 순정해서 한번 돌려보면 리셋, 그럼 지금 순정으로 바뀌면서 전압이 0.97V까지 지금 올라가죠. 그러니까 3D 마크 돌릴 때는 1.035V까지 올라갔던 전압이 퍼마크를 돌리니까 부하량이 좀 더 높아지면서 전압이 더 떨어진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여기 퍼마크에서 나오고 있는 0.97V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테스트하면은 사실 퍼마크로 돌리는 건 의미가 없다. 다른 툴로 돌려야 된다. 그렇지만 방금 같은 경우는 0.8V밖에 안 됐기 때문에 퍼마크로 돌리는 게 상관이 없다. 0.97V가 만들어지는 기준은 이 TDP 소비 전력량 300W에서 이 퍼마크가 사용하는 부하량 있잖아요. 그 부하량으로 나눴을 때 이 0.97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부하량을 쓴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1.035V를 쓴다는 거는 300 나누기 썸띵을 했을 때 좀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 그 썸띵의 수치 자체가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부하량 자체가 3D 마크가 이 퍼마크보다 부하량이 더 낮은 거다. 부하량이 낮다고 더 높은 부하량으로 테스트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그냥 무작정 높은 부하량만 찾아가면서 테스트하는 거는 이런 그래픽 카드나 CPU의 이전 전압 커브 값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퍼마크를 종료를 하고 0.8V에서 잘 돌아가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자 2175 요 클럭이 이제 내 베이스 클럭입니다. 난 요거보다 높은 값을 쓸 거야. 이게 다시 적용했더니 약간 틀어졌네. 이런 거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지금 틀어졌죠. 이러면은 다시 Shift 엔터 누르고 2175 Shift 엔터 어플라이를 다시 적용시켜 보면 얘랑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지금도 숫자가 안 똑같죠. 여기서 틀어졌네. 그러면 다시 Shift 엔터 2175 다시 엔터 다시 어플라이. 그래도 틀어졌네. 이게 계속 틀어지면요 더 높은 쪽에 그냥 맞춰버리면 됩니다. 2190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2190으로 그냥 어플라이해서 2190에 맞췄습니다. 뭐 2175에서 돌아가는 거 테스트했지만 2190도 아마 돌아가겠죠. 별 차이 안 나니까. 정말 막 경계선에 걸렸을 때는 뭐 한 15클럭 올렸는데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충 2200클럭 정도를 내 베이스 클럭으로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클럭을 올리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전압을 쓸지를 생각하면서 클럭을 올리면 돼요. 전압을 먼저 기준을 잡고 클럭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클럭을 기준을 잡고 전압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쓰던 간에 여러분들 맞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으로 테스트했을 때 여기서 그냥 Shift 엔터 누르고 한 2600 클럭 정도까지 올려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플라이를 딱 누르면은 튀죠. 이거 못 씁니다. 이렇게 튀면 못 써요. 그러면은 리셋해서 바로 복구해줍니다. 자, 2600을 내가 쓰고 싶어. 그래서 2600으로 이렇게 했더니 여기 약간 틀어졌네요. 요걸로 맞춰볼게요. 2602 Shift 엔터 어플라이 켰네. 이거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지금 여기서 여기 포인트가 그래프 변경을 2602라는 포인트로 변경을 했을 때 그 값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어디 안드로메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이게 이 컴퓨터 공학 사람들은 잘 알 텐데, 예를 들어 저장 공간이 7비트인데 이게 7비트를 초과하는 값이 넘어왔을 때 이게 음수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애프터버너에서 사용하는 이 포인트에 대한 수치 값이 어느 포인트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높은 값이 뭔가 설정이 돼서 그래프가 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그 정도의 수치를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포인트의 수치를 방금 입력한 값보다 훨씬 낮은 값을 입력을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를 버리는 방법이 있죠. 대부분은 좀 낮은 전압에서 이렇게 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2600 클럭을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셨다시피 잠깐 한 번만 다시 리셋할게요. 다시 포인트 찍고 Shift 엔터 누르고 2600 누르고 엔터 누르면 어플라이 눌렀을 때 지금 왼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2600까지 못 올라가고 꺾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 정도 전압에서 이 정도 클럭까지밖에 못 쓴다는 소리예요. 더 클럭을 못 올린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이 오른쪽은 더 클럭을 못 내린다는 그래프였고, 이 왼쪽은 클럭을 더 못 올린다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로 기준으로 봤을 때 0.815V에서 2482보다 더 높은 클럭은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2600이라는 값을 쓰려면 최소한 전압을 0.82V는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을 버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0.82V에서 언더볼팅을 하는 거면 이 왼쪽은 설정 안 해도 되겠다. 0.82V에서 2602라는 포인트로 Shift 엔터를 누르면
평탄화가 제대로 되겠죠. 어플라이먼 눌러보고. 그래서 이렇게 평탄화가 됐는지 한번 제일 왼쪽 찍어보고 제일 오른쪽 찍어봐서 숫자가 동일하죠. 그러면 2600 클럭으로 언더볼팅이 된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 2600이라는 클럭이 0.82V에서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해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클럭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쓰려고 하는 전압과 내가 쓰려고 하는 클럭의 균형을 잘 맞춰서 내 그래픽 카드의 칩 수율 이내 범위에서 쓸 수 있게 세팅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그래픽 카드의 칩 수율이 모두 다릅니다. 지금 갤럭시 5070 Ti, 원클릭 OC, 2X 제품이 모두 이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은 그래픽 카드에도 엔비디아 칩셋이 각각 다른 수율의 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제품은 2600이 되고 어떤 제품은 2700이 되고 어떤 제품은 2600이 안 돼서 2500으로 내려야 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그래픽 카드 칩셋의 수율이라는 게 천차만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했을 때 요 정도에서 쓸 수 있는 클럭을 잡아봤거든요. 저는 2800은 안 되고 이렇게 2800으로 올려봤을 때 어플라인으로 뻗어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클럭을 낮춰서 2750 정도 줘봤더니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프가 잠깐 비틀어졌는데 2760으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얘네가 안 맞춰지네. 2752로 됐습니다. 이렇게 2752로 이렇게 평탄화가 됐죠. 이렇게 했더니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2800에는 아무것도 안 돌리는데 에러가 나. 근데 2752에서는 에러가 안 나. 그러면 이 시스템은 2752에서 안정화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사용 테스트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타이트한 거예요. 2800은 안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여유 클럭을 50 클럭밖에 안 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750 클럭을 구동시키는데 0.82V라는 전압이 아주 약간이라도 모자르면은, 그런 환경에서 구동이 되게 되면은 이 시스템의 불안정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더 마진을 주는 게 좋아요. 좀 더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시스템을 약간 좀 낮춰서 2700 정도로 잡아줬습니다. 어플라이 한번 눌러보고 제대로 평탄화가 됐는지 제일 오른쪽 찍어보고 2707로 잡혔네요. 제일 왼쪽 찍어보고 평탄화 제대로 됐죠. 그러면 0.825V에서 지금 2707 클럭이 잡힌 거고, 요걸로 포마크도 돌아가겠죠. 0.825V 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돌려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프상 0.825V에서 2707 클럭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코어 전압은 살짝 위아래로 가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럭도 정확하게는 2700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 근처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전압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262W 정도. 그래서 부하량이 최대 지금 300W짜리 제품인데 포마크 정도의 굉장히 높은 부하를 줘도 지금 262W 정도에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럭도 사실 순정 상태에서 포마크 돌리면은 이거보다 더 낮은 클럭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2600 정도에서 돌거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클럭으로 돌아가니까 실질적으로 이 포마크 정도의 부하량에서는 오버클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버클럭 플러스 언더볼팅을 같이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팅으로 지금 3D 마크를 제가 다 돌려서 갖고 왔는데, 자, 언더볼팅은 2700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전압은 0.82V로 잡았고요. 여러분들이 이 값을 따라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 되는 분은 제 그래픽 카드보다 수율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저도 지금 여유 클럭을 50 클럭 정도 주고서 낮춘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안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픽 카드의 수율이 좀 많이 안 좋은 거고, 근데 돌아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의 수율이 그래도 뭐 최소한 제 거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제 거보다 좋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메모리 클럭은 다 땡겨서 2125였고 지금 2700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동작을 시켰을 때 약간 클럭이 다운 클럭 돼서 2670 정도에서 돌아가고요. 소비 전력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아진 거 보이죠. 자, 백분율로 보면은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 전력은 25% 정도 감소가 됐는데 지금 300W 대비 227 계산하면 25% 정도 감소가 돼요. 그런데 지금 점수 보시면은 순정 상태에서 27595점이었는데 지금 언더볼팅 적용했을 때 27429점으로 실질적인 점수 하락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보여드린 이 세팅은 언더볼팅과 오버클럭을 같이 적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의 코어의 마진을 활용한 거예요. 사실상 오버클럭을 적용하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클럭이 터지면서 성능이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 올라갈 성능을 전력을 떨어뜨리면서 클럭을 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던 성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그만큼 전력이 빠진 거예요.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전력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온도도 63.3도로 낮아졌고요. 메모리 온도는 74도 정도. 언더볼팅의 이 소비 전력은 사실상 이 GPU 클럭의 전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GPU 온도는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메모리 온도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메모리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 온도가 1도나 2도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나마 온도가 똑같다는 소리는 지금 GPU 온도가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 그래픽카드의 히트싱크의 열 소비 효율이 약간 개선이 되면서 메모리 온도가 2도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온도가 언더볼팅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GPU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같이 덩달아서 메모리 온도가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두 개는 히트싱크를 공유하잖아요. 같은 히트싱크에 발열체가 두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의 발열체가 온도가 낮아지면 다른 하나의 발열체의 히트싱크가 열기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쪽 온도가 같이 떨어진 거지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비슷해 보이지만 메모리는 오버클럭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떨어진 거긴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임스파이 말고 다른 것도 보면요. 이거는 전력 제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더볼팅을 한 겁니다. 언더볼팅을 한 거라는 거는 전압을 낮춘 거고 전력 제한이랑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소비 전력이 들쭉날쭉 할 수 있어요. 아까 퍼마크 돌릴 때는 260W 정도 먹었잖아요. 그것만 봐도 퍼마크가 3D마크보다 부하량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소비 전력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스피드웨이 15% 정도 전력 감소 효과가 있었고 그 대신 성능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2% 정도.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면 성능은 거의 그대로 쓸 수 있으면서 전력 양하고 온도만 낮출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세팅이에요. 그래서 언더볼팅을 적용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를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해서 전압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고주파가 잡힌다 그래요. 그래서 고주파 심하신 분들은 언더볼팅해서 해결하신 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주파가 심하다 하면은 언더볼팅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좋고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래픽카드 수명적으로 오히려 더 수명이 개선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그래픽카드에 뭔가 부하를 많이 주는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이 그래픽카드 칩셋이 가지고 있는 효율을 끌어내서 사용을 하는 거지 부하를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하는 덜 주는 겁니다. 이 그래픽카드의 수명이라는 거는 소비 전력량 대비 온도하고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온도는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주파도 잡히고 수명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온도면은 인케이스로 들어갔을 때 뭐 아무리 높게 나와봐야 80도까지는 안 갈 것 같죠. 그래서 이 갤럭시 원클릭 OC 2X 제품 펜이 2개짜리 제품이지만 순정 상태에서도 오픈 케이스에서 온도 한 70도 정도 나왔으니까 인케이스 들어가도 아무리 높아봐야 한 80도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벤투스랑 잠깐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언더볼팅 빼고 순정 기준으로만 볼게요. 지금 온도 보세요. 이거 문제 있나요? 뭐 인케이스에 들어가면 온도 더 높아질 수 있겠지. 뭐 RPM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거 9070XT 온도입니다. 메모리 온도 이거 오픈 케이스에서 돌린 거예요. 오픈 케이스에서 92도 찍고 있는데 제가 이거 9070XT 영상에서 메모리 온도 높다고 그랬더니 막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그 정도는 정상이다. 채굴 돌릴 때는 막 90도 100도 넘었는데도 잘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면서 왜 벤투스까지? 이거 온도 높아 보여요? 이거 온도 안 높아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 이내입니다. 자 그래픽카드의 등급을 무게로 구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벤투스 사실 원가 절감한 거 맞아요. 짜쳐요. 원가 절감하고 히트싱크 얇은 거 들어가고 뭐 슈라우드 플라스틱에 뭐 이런 거 원가 절감 들어간 거 짜친단 말이야. 벤투스 섀도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냐고. 원가 절감을 해서 짜치지만 근데 제품에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못 쓸 제품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070 Ti 벤투스를 문제 삼을 거면은 9070XT에 하이닉스 메모리 칩셋 들어간 거는 전부 다 폐기해야 돼. 근데 9070XT는 뭐 3000번대 채굴 그래픽카드 잘 썼네 문제 없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벤투스 왜 까는지 모르겠어. 물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하게 낮은 거예요. 과하게. 엄청나게 낮죠. 과하게 낮기 때문에 사실 같은 가격이라면 예를 들어 조텍 솔리드 OC랑 벤투스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조텍 솔리드 OC 사는 게 맞죠. 자 여러분들 벤투스랑 비교했을 때 이걸 보셔야 돼요. 토마호크
가격 똑같은지. 가격 똑같으면 무조건 토마호크 가는 겁니다. 가격이 똑같으면 벤투스보다 토마호크가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말리 제품이 벤투스랑 가격 똑같으면 말리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벤투스가 잘못한 거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깔라면 가격으로 까야지. 그러면 가격이 쓰레기니까 벤투스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 벤투스가 특가하면은 그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쓰레기라고 안 살 거야? 특가면 사야지. 벤투스의 문제는 가격이고 가격을 더 싸게 구할 수 있으면은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갤럭시가 지금 온도가 더 높잖아요 지금. 물론 얘는 2펜이고 얘는 3펜이지만 2펜 제품 치고는 얘가 굉장히 선방한 건데 이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7500F를 싱글 타워 공랭 쿨러로 장착했을 때 충분히 온도를 잡습니다. 충분히 온도 잘 잡고 잘 쓸 수 있는데 거기다가 듀얼 타워 공랭 쿨러를 장착하는 거예요. 과스펙이죠. 그거 뭐라 안 그래? 그런 거 쓸 수 있죠. 뭐 온도 더 잘 잡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3열 순행을 다는 거야. 그건 어때요? 과스펙이죠. 근데 쓴다는 사람 쓸 수 있어. 그러면 7500F에 순행 쿨러 쓰는 거 괜찮아. 근데 싱글 타워 공랭 쿨러 쓰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온도 잡어.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히트싱크 무게가 아니라 전력 소비량 대비 충분한 히트싱크를 장착했느냐, 최소 기준 달성을 했느냐입니다. 지금 300W 기준에서 벤투스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히트싱크를 장착을 했고 심지어 그거보다 더 사이즈 작은 2펜짜리 갤럭시 제품도 충분히 300W를 커버할 수 있는 히트싱크를 장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이 정도로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무게 가볍다고 까는데 무게 가벼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 전도율, 열 해소율이 얼마나 좋은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예로 들어볼게요. 조텍 솔리드 옷이 온도 굉장히 잘 나왔죠. 이거 슈라우드 보면 삼각기 슈라우드를 써가지고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쿨링 굉장히 잘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텍 솔리드 옷이 5070 Ti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칭찬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앰프를 돌리고 얘가 온도 왜 더 높지? 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게 조텍 솔리드 옷이 화이트 제품이고 자, 이게 앰프입니다. 슈라우드 두께 비슷해요. 앰프가 여러분들 더 삼극기로 알고 있죠. 근데 앰프가 왜 온도가 더 높겠어요? 자, 후면 보면은 솔리드 OC는 에어홀이 확 뚫려 있습니다. 근데 앰프 보세요. 이거 되게 막혀 있거든요. 물론 옆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측면 여기 막혀 있죠. 솔리드 OC는 여기 뚫려 있어요. 여기로 공기 나와요. 그러니까 300W에 해당하는 전력량이 지금 이 히트싱크를 따라서 이 쿨링팬 3개로 밀어져 내는 바람을 통해서 열기가 밖으로 분출이 돼야 되는데 솔리드 OC 같은 경우 옆에도 뚫려 있고 이 측면에도 뚫려 있고 여기 하단 여기도 뚫려 있고 그리고 후면 에어홀도 크게 뚫려 있습니다. 근데 앰프 제품 보세요. 앰프 제품은 측면으로는 바람이 나가는데 여기 하단에 있는 여기도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에어홀이 이게 좀 짜치게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공기가 적절하게 밖으로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앰프가 좀 더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쉬 케이스랑 어항 케이스 생각해 보세요. 어항 케이스가 메쉬보다 온도 못 잡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솔리드 OC가 앰프보다 하급기예요, 상급기예요? 앰프가 상급기 맞아요. 왜냐하면 조텍이 상급기라 그랬거든. 근데 상급기보다 솔리드 OC가 온도를 더 잘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리드 OC가 좋아요? 앰프가 좋아요? 저는 솔리드 OC가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중상급기로 구분하고 있는 게임락이라는 제품인데 다행히 후면 에어홀은 잘 뚫려 있습니다. 근데 측면 보세요. 이거 옆으로 열기가 안 빠져나가. 이거 양옆에 다 막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봐요. 여기 다 막혀 있죠. 이게 그래도 히트싱크도 크고 에어홀도 잘 뚫려 있으니까 그래 5070 Ti 수준에는 쓸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이 히트싱크 크기 값을 제대로 하냔 말이죠. 얘는 히트싱크 크니까 원가 많이 들어갔겠지. 근데 그만한 온도가 잡히냐라고 봤을 때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로스 마스터예요. 이거 상극기예요. 기가바이트 최상극기입니다. 근데 GPU 온도가 60도가 넘어. 자, 조텍 솔리드 OC예요. GPU 온도가 50도였대요. 60도도 안 넘었어. 그럼 뭐가 더 상극기예요? 얘가 더 상극기는 맞아요. 왜냐면 얘네가 기가바이트가 상극기로 기획하고 만든 거니까. 근데 얘네가 상극기인데 왜 온도가 더 높아요? 기가바이트 어로스 마스터가 크기가 모자라서 온도가 더 높을까? 기가바이트 어로스 마스터가 열 전도 효율이 지금 솔리드 OC보다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저런 열 전도 효율 구조가 이제 5090 정도 되는 이 600W 정도 쓰는 쪽으로 가면은 진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차이가 많이 심해요. 특히 게임락 제품. 저 게임락 제품 지금 저희 집에 있는데 메모리 온도가 90도가 넘습니다. 오픈 케이스에서 GDDR7이 GDDR6도 아니에요. 7이에요. 7이 90도가 넘어. 그럼 그건 잘 만든 거예요? 그거 상극기 맞아요? 깔라면 그런 제품을 까야지 왜 자꾸 벤투스를 까는지 모르겠어. 저 MSI 돈 안 받았고요. 저한테도 제품 지원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저는 괜찮은 제품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 브랜드에 편견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설계를 잘 했냐.
원가 절감한 거 짜치는 건 맞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못 쓸 제품이냐? 아니다. 쓰레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고장 안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갤럭시 제품도 지금 펜 2개짜리고 굉장히 작지만 지금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온도, 성능 문제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소비 가능한 히트싱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 원클릭 OC도 그렇지만 벤투스까지 해서 이 정도 온도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9070 XT 이 정도 온도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과 한번 싸우고 오셔야 돼요.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의 악감정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건 다 이해해요. 저도 에이수스 제품 안 쓰거든요. 근데 안 쓰는 건 안 쓰는 거고 에이펙스 좋은 거는 저는 좋다고 얘기합니다. 에이수스 제품 구리다고 안 까요. 걔네 제품 잘 만들잖아. 제가 안 쓸 뿐이에요. 많은 벤투스의 실사용자분들이 이거 쓸만한데란 얘기를 더 많이 하십니다. 제 댓글에도 많이 다 그런 식으로 달렸고요. 언더볼팅 뿐만이 아니라 지금 순정 점수랑 온도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순정 상태에서도 그래요. 인케이스에 들어가고 케이스가 어항이고 통풍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온도가 높고 그래서 펜 속도가 시끄럽고 그럴 순 있어. 그러면 그래픽카드가 문제입니까? 어항 케이스가 문제입니까? 그럴 경우에 그래픽카드를 바꿔야 돼요? 어항 케이스를 바꿔야 돼요? 둘 다 바꿀 순 있죠. 뭘 바꾸든 간에 해결책은 될 거야. 근데 어항 케이스가 쓰레기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제품이 쓰레기일까? 제가 볼 때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정상 제품입니다. 그거를 언더볼팅해서 쓰지 않고 순정으로 쓰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쾌적하지 못한 환경을 선택을 했다, 예를 들어 어항 케이스를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마저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게 제가 영상 만드는 언더볼팅이나 이런 거고요. 컴퓨터 좀 잘 아시는 분들은 CPU의 발열 해소를 위해서 싱글 타워, 듀얼 타워, 순행 쿨러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히트 파이프가 몇 개냐, 4개냐, 5개냐, 6개냐 이런 얘기부터 히트싱크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케이스 쿨링이 좋냐 안 좋냐 얘기하시죠. 그러면 케이스 쿨링을 축소시켜서 그래픽카드의 슈라우드에 통풍이 잘 되냐 안 되냐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쿨러는 같은 듀얼 타워 공랭 쿨러인데 온도를 굉장히 잘 잡고 어떤 쿨러는 같은 듀얼 타워 공랭 쿨러인데 온도를 굉장히 못 잡아. 그거는 이런 쿨링 시스템을 만드는 제조사의 역량이거든요. 근데 온도가 더 높게 나오는 듀얼 타워 공랭 쿨러가 좀 더 무거워. 그러면 무겁다고 걔가 성능 더 좋은 거예요? 무게는 부차적인 겁니다. 원가 절감이 들어가서 짜치는 거는 이해를 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원가 절감을 한 제품을 가지고 이걸 커버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커버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커버가 된다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이거는 무게가 1kg밖에 안 나가니까 얘는 쓰레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그냥 무게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커말못이거나, 커말못이 아니면 이 제품에 악감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논점 자체를 파악하고 싶지도 않은 거지.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무작정 무게가 무겁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잘 만들어야죠, 제품을. 그렇다고 제가 벤투스를 잘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벤투스가 문제인 거는 제품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가격이 더 싸면 사도 돼요. 싸잖아. 2kg짜리로도 커버되지만 1kg짜리로도 커버되면 그냥 싸면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과도하게 벤투스, 섀도우, 이노 3D까지 이렇게 가볍게 적정 성능에 따라 원가 절감해서 디자인된 제품들이 과도하게 까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정말 중요한 거는 300W라는 이 TDP를 그 쿨링 시스템으로 해소가 되냐가 중요한 거지, 온도는 이건 문제될 온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온도 가지고 깔 거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 채굴 때도 막 100도 넘는 거 잘 썼다고 얘기하는데 채굴 시스템이 문제가 안 되면은 중고로 채굴 제품 사서 쓰면 됩니다. 근데 왜 채굴 제품 안 사겠어요? 곧 뒤질 거라 생각하니까 안 사는 거지. 뒤진 채굴 제품은 AS 센터에 이미 가 있고요. 아직 안 뒤진 채굴 제품들은 수명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겠지. 그거를 채굴 굴리는 만큼 안 굴리고 라이트하게 게임할 때 쓰고 이러면은, 그러면 채굴하는 만큼 갈구면 6개월 만에 뒤질 제품이 한 2년 더 쓰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도대체 채굴 제품도 잘 쓰고 있었다라고 예를 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채굴 제품 사서 아직 잘 쓰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사서 써봤어요. 내가 잘 쓰다가 내 손을 떠날 때까지 멀쩡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쓰고 계시겠지. 근데 애시당초에 채굴품을 안 사는 사람들은 걔네가 이제 곧 뒤지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안 사는 거고, 불량률이 높거나 AS 하는데 불편한 적이 많았다, 이런 제품들을 내가 컴퓨터 판매하는 사람이면 거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소비자한테까지 강요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비자가 알아서 걸러서 들어가겠지만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유튜버들 말하는 거 듣고 그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들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특정 브랜드에 매몰돼서 이 제품은 구리다, 쓰레기다, 그럴 얘기 들을 제품인가? 이 블랙웰이랑 GDDR7이라는 제품이 그 정도 제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워낙에 코어랑 GDDR7이라는 스펙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가 원가 절감하고 펜 2개
2개짜리로 내도 되겠네 하고 5070 Ti를 2개짜리로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AS 불편한 거나 불량률 이런 거는 중요하긴 하겠죠. 1년에 한두 대 만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1년에 몇 대나 만지겠습니까? 불량률이 뭐 3%? 그러면 내가 산 제품이 우연찮게 3% 확률에 해당해가지고 100명 중에 97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3명에 해당해서 불량이 났고 그 불량이 난 거를 AS 보냈는데 인생에 뭐 몇 번이나 AS 보낼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번 보내는 AS가 불친절할 확률까지 정말 운이 안 좋게 100명 중에 3명에 속할 수도 있고 정말 운이 안 좋게 불친절한 AS 대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겹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 소비자가 1년에 그거 몇 번이나 합니까? 판매자 입장에는 1년에 한두 대도 아니고 막 몇백 대, 몇천 대 이렇게 파는데 그중에 1%만 불량 나도 한 몇십 명씩 AS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소비자 입장에서 뭐 한 1년에 PC 몇 대 만져요. 내가 이 PC 사가지고 한 5년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년에 2대 만지거든요. 그 2대의 불량률이 3%라고 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불량률이나 AS에 대한 내용을 PC 판매업을 하는 사람만큼 그렇게 높은 가치로 쳐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미 그런 걸 경험하신 분은 내가 좀 더 높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불량률이 낮은 제품을 선택을 해야지 이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고 판매자가 내가 AS 처리하기 귀찮아가지고 불량률 좋은 제품을만 팔겠어. 그것도 오케이. 근데 나한테 살 사람도 아닌데 니네들 이거 불량률 구리니까 좋은 걸 사야 돼. 몇십만 원 더 써야 돼. 니네들 이거 불량률 높으니까 이거는 걸러야 돼.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더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중요한 거는 가격이 결정을 합니다. 소비자가 판단할 때 불량률 불편한 정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얘가 가격이 확연하게 싸. 그러면 갈만한 거예요. 그런 거 산다고 야 니네 왜 그 쓰레기 같은 거 샀어. 그거 부팅이나 제대로 될까? 뭐 한 2년 이내 죽지 않을까? 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그겁니다. 벤투스 유저들 사서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데 그런 유저들한테 야 그거 1kg밖에 안 해. 너 이거 개쓰레기인데 막 이러면서 야 너네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제품 샀냐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난 잘 쓰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그 비교 대상에 벤투스가 있어서 오늘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어쨌든 갤럭시 2펜짜리 제품 온도 요 정도 나오고 메모리 온도는 심지어 벤투스보다 높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스펙이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냥 건수가 있어서 좀 속으로 쌓아놨던 내용들을 좀 떠들어 봤습니다. 저는 PC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개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같은 소비자의 눈높이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